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Efficiency Dialog State. 마이크 안 껐어? 네. 들려요? 아니, 마이크 안 끄면 이게 녹음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Efficiency Dialog State Tracking by Selectively Overriding Memory라는 네이버 클로버 AI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ACL 2020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시스템 중에서도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이라는 서브 태스크에 대해서 다루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백그라운드로 이 TOD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이 대체 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먼저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드리고 페이퍼 리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대화 시스템은 제가 저번 발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게 그 블렌더봇이었고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점심 맛있다, 점심 뭐 드셨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시스템이었고요. 반면에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시스템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화이고 주어진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연극 예매죠. 언제로 예약할까요? 토요일 헤아에서 볼 거야. 하면 이렇게 몇 명에서 볼 건가요? 물어보는 것이 이런 주어진 작업인 연극 예매를 완료하고자 대화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시스템은 두 가지로 이 논문에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싱글 도메인 TOD로 특정 도메인의 데이터셋으로만 훈련되어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특화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예시에서는 이 모델은 지금 연극 예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연극 예매가 완료되면 태스크는 종료됩니다. 근데 반면에 멀티 도메인 TOD에서는 몇 명에서 보실 건가요? 그래서 2명이야 라고 했을 때 연극 예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극장 근처 맛집도 예약해줘 하면 이제 도메인이 바뀐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도메인이 지금 연극 예매에서 맛집 탐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도메인을 함께 하나의 대화 안에서 진행하는 것을 멀티 도메인 TOD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TOD 플로우에서는 실제 대화는 이런 멀티 도메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런 멀티 도메인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하나의 챌린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지향 대화 시스템 개발은 이렇게 4가지 과정에 의해 수행됐고요.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NLU, DST, DP, NLC라는 4가지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시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 이번 주 토요일에 해외에서 연극 좀 예매해줘 라는 말이 왔을 때 NLU에서는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연극 예매라는 의도를 이해하고 DST에서는 이제 연극 예매를 위한 필요한 스테이트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슬롯과 밸류 형태로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해서 들어온 것 중에 이 칸에 들어갈 부분은 장소가 해와인 점, 날짜가 이번 주 토요일인 4월 8일인 점이 되겠고 인원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지만 지금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극 예매를 위한 정보가 3가지라고 할 때 지금까지 2가지가 들어왔으므로 DP에서는 이렇게 연극 예매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라는 정보를 DP에서 추가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추가 질문을 위한 자연어 몇 명으로 예약할까요? 라는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초점을 맞춘 DST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으로 이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란 여기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저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슬롯과 밸류, 즉 키와 구체적인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슬롯은 범주, 다음 밸류는 구체적인 값으로 저장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DST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그래서 먼저 이 대화를 보시면 연극 예매해줘. 헤어에서 볼 거야. 몇 명에서 볼 거야? 2명에서 볼 거야? 코미디로 부탁해. 그다음 동일한 인원으로 근처 맛집도 알아봐줘. 이런 대화가 있다고 할 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DST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화 중에 있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수집할 정보는 사전에 슬롯과 밸류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대화는 해당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서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목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TOD에서는 대화 내 이루어지는 목표 정보들을 캐치하여 저장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을 DST에서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에서
그 스테이트 트래킹은 한 발화마다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발화에서 지금 온 정보, 이 발화에서 온 정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부분까지 발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다이얼로그 스테이트에는 도메인에 대한 연극 예매에 대한 것, 그래서 날짜, 장소, 인원, 장르, 제목 이렇게 나와 있고 식당 예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일한 날, 동일한 인원으로 근처 맛집도 알아봐줘라고 했으니까 날짜와 장소, 인원은 이미 위에서 나온 정보니까 그대로 기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와 이름이 없으니까 이 챗봇이 이제 다음으로 할 말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원하시나, 어디 식당을 원하시나 라는 질문이 오고 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추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단순히 사전을 만들어서 필요한 단어와 매칭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르라는 슬롯에 내용을 채우고 싶다고 할 때 우리는 밸류로 코미디, 호러, 액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대화 내에서 웃긴, 재밌는 코미디가 나왔을 때는 장르 중에서도 코미디라는 밸류가 지금 여기서 나온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슬롯의 각 밸류에 매칭되는 단어들을 사전에 모두 정의하고 대화에서 해당 단어가 나왔을 때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일일이 사전에 만들고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자연어를 모두 커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밸류는 당연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를 그래서 논문에서는 predefined ontology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미 다 정의를 해놓고 나면 이 외에 예외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매핑 방법이 아니라 딥러닝을 활용해서 컨텍스트 기반으로 파악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그 장소가 있고 망원동, 해화동, 성수동 아까 예시로 보면 장르가 있고 코미디, 액션, 호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해화에서 볼 거야 라고 한 말이 들어왔을 때 이 장소에 해당되는 망원동에 해당되는 밸류에 대한 클래시파이어, 장소 중에서 해화동에 해당되는 클래시파이어, 이 모든 클래시파이어를 각각 두고 이 발화를 넣고 이 망원동이라는 장소가 지금 이 발화 안에 있니 없니를 바이너리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화동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해화가 있다라고 체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분류기를 각각 하나씩 두어서 현재 발화에 해당 밸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역시도 단점으로는 너무 많은 분류기가 필요하고 얘도 역시 사전에 predefined ontology를 정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현실 적용도 어렵고 메모리 이슈도 있고 계산 속도도 매우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predefined ontolog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오픈 보캐블러리라는 방식으로 그 세팅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예시가 뭐냐면 predefined ontology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예약할까요? 라고 했을 때 성균관대 근처 CGV라고 하면 이 말이 지금 CGV 해화점이라고 할 때 이 말이 지금 사전에 정의된 밸류에 없었을 때는 얘는 못 알아듣겠죠? 이게 그 언신 값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반면에 오픈 보캐블러리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디코더의 오토리그레시브한 방법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밸류를 그렇게 생성하기 때문에 이게 성균관대 근처 CGV라고 해도 잘 학습만 시켜놓으면 얘가 CGV 해화점이군요 라는 말을 디코더로부터 밸류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학습 도중 보지 못한 언시 값의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은 이런 트렌드로 모두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DST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셋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 멀티오즈 데이터는 약 8,000개로 구성된 멀티 도메인 대화가 포함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약 30개의 도메인 슬롯상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레스토랑에 있는 도메인에 프라이스라는 슬롯, 에어리어라는 슬롯, 피플, 타임 이런 슬롯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게 약 30개 정도 있고요. 4,500개 이상의 밸류가 여기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레스토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난 또 그 자리에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찾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택시도 불러달라고 하고 다양한 도메인에 넘어다니면서 대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멀티오즈 데이터셋이고 2.2까지 계속 그 어노테이션 오류를 수정하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모델로는 제가 작년쯤에 한번 발표했던 트레이드라는 모델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델은 멀티 도메인 기반의 DST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멀티 도메인 셋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싱글 도메인보다 앞에 보시면 30개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도메인 슬롯 밸류의 조합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슬롯 밸류의 조합이 지금 앞에서 거의 4,500개 이상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커버하려면 그 온톨로지로는 안 되겠고, 저희가 이제 디코더로 오픈 보캐블러리로 생성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멀티턴 매핑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멀티턴 매핑이랑 앞에서 나온 정보,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 중에 동일한 날 동일한 인원으로 해줘라고 하면 앞에서 나온 정보를 끌어와서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그게 멀티턴 매핑이라고 하고,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모델을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구축했는데, 오늘 트레이드를 발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런 DST를 진행을 할 때 인풋으로는 이전 이제 대화의 다이얼로그 히스토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를 보시면 여기 이만큼이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로 들어갔을 때 지금 아웃풋이 뭐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메인과 슬롯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멀티오즈 데이터셋에서는 지금 30개의 도메인 슬롯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도메인에 이러한 슬롯상이 있고, 뭐 지금 턴에서는 호텔, 그 다음에 네임이라는 도메인과 슬롯상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은 이 다이얼로그가 들어갔을 때 이 도메인과 슬롯상에 대한 밸류 값을 이 디코더가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터런스 인코더라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를 입력으로 받아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를 전체를 다 넣냐고 물어보시면,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가야 멀티턴 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밸류를 뽑을 때 만약에 위에서 뽑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 바라만 넣지 않고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를 모두 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테이트 제너레이터에서는 이 들어온 어터런스 인코더에서 만든 이 히든 벡터를 사용하고 앞에서 들어온 도메인과 슬롯에 대한 그 임베딩을 이용해서 이 디코더가 이걸 받고, 원래는 그 디코더에서 시작 토큰을 주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라 도메인 슬롯 페어의 임베딩을 넣어줌으로써 이 발화 안에 해당 도메인, 해당 슬롯에 대한 밸류 값이 있으면 뽑아와라 라고 지뢰를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밸류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건 조금 트레이드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 쏨게스트에서도 제가 발표 논문에서도 쓰이는 부분이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멀티턴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렇게 생성을 할 때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보캐뷸러리 안에서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서 생성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멀티턴 매핑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캐뷸러리 말고도 원래 인풋에 들어왔던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4월 8일이라고 했는데 동일한 날이라고 하면 4월 8일에서 바꾸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카피 메커니즘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현재 생성 단계에서 더 적절한 디스트리뷰션을 선택하는데,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더 많이 볼 건지에 대한 값이고, 때에 따라서 이 입력으로 들어온 히스토리의 워드들을 사용할지 그냥 자기가 정의한 보캐뷸러리에서 있는 거를 사용할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롯 게이트에서는 현재 입력으로 들어온, 이게 지금 트레이드에 끔찍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요거가 저희가 이제 슬롯 밸류상에 30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가 한 바퀴를 돌려면 지금 하나의 바라에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이거 들어가서 이 하나 슬롯 밸류상에 대해 와다다다 계산해서 아웃풋 냈고, 이걸 30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의 바라에 대해 30번 반복하고 또 두 번째 바라 들어가면 또 30번 반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현재 입력으로 들어온 이 다이얼로그가 보고자 하는 도메인 슬롯 페어의 밸류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생성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롯 게이트에서 3-way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해서 PTR이라고 나온 부분이 이제 나왔을 때만 다음으로 넘겨서 이 30개의 쌍에 대해서 제너레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했던 게 트레이드 모델이었고 지금은 거의 베이스 라인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의 오늘 본격적인 리뷰를 진행할 거고요. 먼저 오버뷰를 하자면 SOMDST라는 모델이 오늘 말씀드릴 모델인데 이게 이제 약자가 Selectively Overriding Mechanism을 적용했다고 해서 SOM이고 DST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해서 DST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을 하고 있고 이전 연구의 한계로 어떤 것을 지적했냐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매 턴마다 처음부터 예측하는 데에서 즉 트레이드처럼 예측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를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매 턴마다 처음부터 예측하려면 만약에 지금이야 슬롯 도메인상이 30개인데 뭐 100개가 되고 하면 매 턴마다 100번 연산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전의 연구들이 not scalable하다라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요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 SOMDST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드의 경우도 슬롯 게이트를 앞에서 말씀드려서 두기는 했으나 PTL로 나온 바라에 대해서는 모든 슬롯을 다 돌면서 30번을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매 턴마다 처음부터 예측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효율적인 DST를 위해서 이 SOM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효율적인 DST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서브 집합의 슬롯으로 밸류를 생성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가지 벤치마크 멀티오즈 데이터셋에 대해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이트를 찍었다라는 게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디파인드 온톨로지 방식에서 오픈 보캐블러리 방식으로 오면서 보다 큰 도메인 슬롯 페어에서 밸류를 유연하게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러한 연구들이 언싱한 슬롯과 밸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매 다이얼로그 턴마다 처음부터 예측을 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 기존 방식이 연산 속도가 매우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한 이 논문은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색 영역이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이라고 할 때 모델에는 아까 트레이드에서는 다이얼로그의 전체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다이얼로그의 이전 어터런스까지만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메모리라는 걸 도입하면서 더 이상 이전 것까지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 턴의 다이얼로그 어터런스와 지금 턴의 어터런스 그리고 이전 턴에 다음과 같은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슬롯과 밸류 쌍으로 이어져 있고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슬롯과 밸류가 뭐 지금 없다면 널로 되어 있고 있다면 이렇게 그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턴에 이거를 전달을 받으면 우측 하단의 모델의 아웃풋에서는 현재 어터런스의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대화에서 I am also looking for some entertainment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레스토랑과 근처에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어트랙션 타입은 엔터테인먼트고 어트랙션 에어리어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매핑이 돼서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인풋과 아웃풋을 잘 이해하셔야 다음이 편할 것 같은데 여기 혹시 이해 다 가시나요? 네. 그래서 모델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먼저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프레딕션이라고 해서 각각의 슬롯 밸류 쌍에 대해서 넣고 이거를 이후에 어떤 오퍼레이션으로 처리할지를 먼저 for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 처리합니다. 물론 뒤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지금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carry over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이어가라 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어터런스에서 이 부분이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야 해 라는 오퍼레이션을 프레딕션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슬롯 밸류 제너레이션에서는 이렇게 업데이트 하라는 명령을 받은 애들만 가지고 밸류를 제너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스테이트 트래킹이 가능하고 최소한의 서브 집합만 활용해서 밸류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오퍼레이션 프레딕션이라는 하나를 더 가지고 매번 모든 쌍에 대해 다 연산할 필요가 없이 하나 절차를 통해서 걸러낸 애들을 싹 걸러내고 메모리를 쭉 유지시켜 오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입력은 이전 턴의 다이얼로그 스테이트와 현재 이전 턴의 다이얼로그 어터런스와 현재 어터런스 그리고 이전 턴의 다이얼로그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버트에 인코더를 쓰기 때문에 앞에 CLS가 하나 붙고요. 그래서 이전 어터런스, 현재 어터런스, 이전의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이렇게 들어오고 출력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다이얼로그 스테이트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 발화와 유저 발화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슬롯과 밸류의 쌍이 지금 제2개만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토큰으로는 초기 대화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다운 게 없으니까 모든 슬롯을 다 널이라는 밸류로 초기화를 하고, 돈케어이라는 게 나중에 중간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가격대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가격은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추적할 필요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당 슬롯을 돈케어라는 스페셜 토큰을 박아서 다음부터 추적하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각 슬롯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예측하는데, 이 버틀 CLS 토큰과 같이 이 슬롯 밸류의 페어 정보를 슬롯이라는 이 스페셜 토큰에다가 응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LS가 있고, 이전 단계 어터런스가 있고, 지금의 어터런스가 있고, 슬롯 밸류성, 슬롯 토큰, 슬롯 밸류성 이렇게 쭈쭈쭈쭈쭈 각각의 슬롯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슬롯 밸류성이 30개라면 이 슬롯이라는 스페셜 토큰도 3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역할은 버트의 CLS 토큰처럼 그 정보를 어그리게이션해서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LS 토큰을 맨 앞에 두고 이제 이 전체 다이얼로그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코더에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부분은 그래서 이 CLS 부분과 이 각각의 슬롯, 제2개의 슬롯 토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다이얼로그의 레프레젠테이션은 이 CLS에다가 이제 리니어를 씌우고 탄젠트 함수를 씌운 요 HTX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용할 거는 요 H 슬롯 부분과 이 다이얼로그의 레프레젠테이션인 HTX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각 슬롯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 제2개만큼 모두 다 4웨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값은 carryover, delete, don't care, update 이렇게 네 가지로 이거는 그 전의 값을 이어서 가져가라. 이거는 지워버려라. 이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 이거는 지금 이 발화에 이 밸류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 라는 네 가지 정보를 넷 중에 하나를 소프트맥스를 취하고 얼그맥스를 통해서 하나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 슬롯 예를 들면 30개에 대해 전부 다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각각의 슬롯에 대한 이 제2개의 스페셜 토큰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오퍼레이션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롯 밸류 제너레이터에서는 앞에서 업데이트를 받은 슬롯만 밸류를 생성하고요. 캐리 오버를 받은 애는 이전 값을 그대로, 딜리트를 받은 애는 널로 처리하고, 돈케어를 받은 애는 마찬가지로 돈케어로 처리하고, 업데이트만 밸류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한 GRU를 이용해서 이 앞에서 만든 레프레젠테이션 있잖아요, 다이얼로그. 그거와 지금 지금 슬롯의 그 레프레젠테이션 요거를 갖다가 GRU에 넣어줘서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거를 각각의 업데이트를 받은 모든 토큰에 대해서 따로따로 진행을 하면서 이 안에다가 밸류를 채워갑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이 소프트 카피 메커니즘인데, 그래서 파이널 디스트리뷰션을 생성할 때 트레이드처럼 그 지금 들어온 요 발화 안에서 워드를 가져올 건지 아니면 사전에 정의한 보캡에서 가져올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인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생성을 할 때 이 보캐블러리 안에서 가져올 때는 인베딩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이 안에서 고르라는 뜻이고, 이거는 XT는 저희가 인풋으로 넣은 다이얼로그의 어터런스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만한 차원의 단어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게 이 P 컨텍스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알파, P, 보캡, 1-알파, P 컨텍스트라는 것을 해주고, 이 알파 값을 시그모이드를 씌운 어떤 값으로 학습이 가능하게 두면 이제 결과적으로 학습이 되면서 이 지금 디코더가 단어를 생성할 때 어떤 디스트리뷰션 것을 더 많이 참고할 수 있을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총 3가지인데요.
그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을 억실러리 태스크로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저희가 오퍼레이션 프리딕션 하나, 그 다음에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을 둔 거 하나, 그 다음에 슬롯 밸류 제너레이터 하나 이렇게 해서 3개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을 왜 뒀냐는 거는 크게 막 중요하진 않지만 이 다이얼로그 턴 간의 슬롯 오퍼레이션과 도메인 트랜지션 간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잘 학습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냥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버리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 후드를 사용해서 이제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익스페리먼트와 리절트인데 이 조인트 골 어큐러시는 그 턴에서 예측된 모든 슬롯 밸류가 그라운드 트루스와 얼마나 매칭되는지 정확도를 예측하는 값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아까 봤던 트레이드보다도 다른 모델보다도 솜DST가 더 우세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솜DST 플러스는 그 버트 라지 버전을 사용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도메인의 슬롯으로 이루어진 이제 서브셋에 대한 정확도인데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다른 어트랙션이나 호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이랑 큰 차이가 없거나 다른 모델이 더 높아요. 근데 택시랑 트레인에서만 이 솜디스트 모델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도메인보다 이 택시랑 트레인이 한 번 이상의 도메인 체인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른 도메인보다도 되게 다양한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택시랑 트레인은 거의 출발지,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목적지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제너레이션을 디코더가 더 창의롭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솜디스티가 잘 포착을 한다. 그리고 택시랑 트레인을 타는 거는 뭐 다른 뭐 호텔 근처 택시 잡아줘, 뭐 레스토랑 근처 택시 잡아줘 이런 식으로 다른 도메인이랑 체인지도 많이 되는데 이걸 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매 턴마다 생성되는 슬롯의 개수에 대해서 레포팅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민 값도 30이고 맥스 값도 30입니다. 왜냐면 들어온 애는 다 30번씩 다 하니까. 근데 이제 솜게스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번만 연산을 하면 되는 매우 효율적인 연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배치 사이즈 1로 설정하고 인퍼런스를 돌렸을 때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솜데스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랑 이제 성능이 훨씬 높은데도 이제 비슷한 타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서머리 앤 테이크홈 메시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기존에 원하는 정보가 발화해 있는지 모두 검토를 해야 된다면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어떤 메모리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전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가면서 변화하는 부분만 체인지를 시키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SOM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미 트래킹한 애들은 더 이상 트래킹하지 않고 현재 발화에서 밸류를 생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산만 활용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